경매스쿨 현미경의 여미입니다. 치우입니다. 치우님 지난번에 아주 우리 소액 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셨잖아요. 32만 원에 낙찰 받아서 120만 원 정도에 매도했던 그 토지. 그 토지 정말 재미있게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도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정도로 너무 재밌고 또 이렇게 새롭게 좀 받아들여졌었는데 또 비슷한 사례가 또 있을까요? 찾아보면 더 있겠지. 근데 물론 가져왔던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보면 이거는 공매야, 공매. 공매. 네, 공매인데 그렇죠. 조금 이것도 시간이 지났는데 물건 관리 번호가 2017 00730 002. 뭐 찾아보면 다 나오겠지만 여기 있네요. 네. 경기도 양평군 강화면 성덕리에 있는 아주 작은 토지. 21제곱미터의 전이니까 한 6평? 6평 쪽? 6평 반? 네. 뭐 이쯤 되겠는데 네. 감정 평가액이 109만 원. 109만 원. 109만 2천 원. 네. 109만 2천 원이면 그냥 100만 원 주고 내가 사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네. 모든 경매나 공매가 떨어지는 맛이 또 있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끄니까 그렇죠. 이것도 쭉쭉쭉쭉 떨어져서 최저 가격이 54만 원. 54만 6천 원까지 최저 가격이 내려갔네요. 낙찰가는 얼마인 것 같아? 100만 원의 감정가에 54만 원. 54만 원이면 거의 뭐 최저가 언저리나 써야 맞지 않을까요? 최저가 언저리에서 써야 맞는데 음. 조금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죠. 한 60만 원 정도를 쓰면 60만 원 정도. 뭐 도찐 개찐이지만 그렇죠. 그래도 60만 원 정도를 쓰면 낙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내가 이때도 60만 원 정도 쓰라고 했어. 그죠. 아마도 이제 저처럼 이런 땅 누가 하나 그리고 최저가에 꼭 찔러보는 사람이 있거든요. 근데 이 땅은 보게 되면 사실상 살 사람이 정해져 있어. 그래요. 어떻게 보면 소액 경매에서는 이런 게 거의 교과서처럼 이런 땅 또 이런 물건을 보게 되면 살 사람이 정해져 있는 물건을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야. 그러니까 뭐 아무리 그 소액의 땅이라도 매수할 사람을 정해놓고 한다.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. 살 사람이 정해져 있다. 지난번에도 그 짜투리 땅도 옆 땅 사람이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잖아. 그렇죠. 이것도 마찬가지야. 어. 여기 딱 보면 누군가 살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나는 어울리지 않아. 사실상 투자자는 어울리지 않고 그 사람이 사는 게 맞아. 근데 그 사람은 실수로 해서 놓쳤든 아니면 욕심에 의해서 놓쳤든 그 욕심의 가격을 치러야지. 어떤 땅인지 한번 볼까요? 저기 집 앞마당인 것 같은데요. 사진을 보니까. 내가 이 물건을 예전에도 네. 한번 소개를 했는데 사실상 앞마당 안쪽이야. 마당 안쪽이야. 네네, 마당 안쪽 같아요. 여기가 아스팔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제 차가 다니는 이런 길이고요. 여기가 이제 이 콘크리트로 덮여 있는 마당 안쪽 같아요. 그렇죠? 보통 저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봐.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저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저 땅을 왜 안 샀을까? 이런 땅 누가 사? 그렇지. 그런 의미 아닐까요?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 있는 게 일반적이야. 그렇죠. 내 집 앞마당을 나 아니면 누가 사? 그렇죠.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더 좀 저렴하게 나밖에 쓸 사람이 없으니까 저렴하게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?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. 근데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저 땅을 꼭 필요로 하면 이게 금액을 불문하고 사버려야 된다고. 그렇죠. 저 사람이 집을 천년만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판다라고 생각을 해봐봐. 그러면 저 집을 샀는데 이 앞마당 이쪽은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.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? 말이 안 되죠. 그리고 공매에 나올 때 분명히 저 집 주변에 여기가 압류 재산이든 뭐든 지명 경쟁을 하자고 왔었을 거야. 아니면 수익액을 하자고 왔었을 텐데 그 사람도 적절하게 더 가격을 낮춰서 살려고 내친 거지.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인접 토지주라든가 아니면 그 관련된 그 토지주에게 그죠? 수의계약으로 이걸 사시든지 대부를 하시든지 이렇게 이제 먼저 연락이 간다 이거죠. 먼저 연락이 갔을 거야.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인이 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.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연락이 갔어. 저기 집주인한테 연락이 갔을 거다.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. 뭐 우편을 못 받았어요. 저는 뭘 어땠어요.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산관리공사는
저 사람은 안 사겠구나라고 해서 공개 경쟁을 시켜버리는 거지. 어떻게 보면 저런 땅은 눈을 씻고 찾아봐야 되는 거지. 투자자 입장에서는. 어디 한번 더 사진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? 아, 여기에 기호라고 적혀 있어서 사진상으로는 요 바깥쪽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조금 안쪽이지. 이런 안쪽인 거죠. 그러면 저 사람이 사야 되는데 만약에 낙찰자가 딱 생겼으면 저 사람은 내가 선뜻 사겠어? 안 사지. 안 사죠? 근데 안 사는데 사실상 저 사람밖에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는 저 사람이 살 수밖에 없게끔 푸시를 해야 돼. 이게 내가 보면 뭐 딴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러는데 딴 사람한테 그렇게 하건 안 하건 간에 내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뭐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야지. 그러면 이런 땅은 집주인이 만약에 안 산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안 산다고 하면 사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안 산다라고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낙찰자가 그 땅을 이용을 하면 돼. 근데 대문 안쪽에 있는 땅인데 안 산다고 그러면 내가 이용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이용하기 힘들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. 왜 그러냐면 이 땅이 지목이 전이야. 아, 그렇죠. 아까 전이었죠. 20일 전이면 전.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게 쓰니까 나는 여기 낙찰자한테 퇴비라도 같이 쌓아놓으라고 했어. 그래서 퇴비를 쌓아놓은 게 지금 저 모양이 된 거지. 아, 여기 사진을 보니까 저렇게 그 편말도 하나 적혀 있네요. 그리고 저걸 뭐라 하죠? 호루라고 하나요? 파란 호루천으로 이렇게 둘둘 감아놨다. 그리고 저기 팻말에는 너무 작아서 안 보이긴 하는데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? 저 팻말에는 소유자가 이 땅을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치우지 마라. 아. 뭐 이렇게 적어놨고 이제 연락처를 적어놨겠는데 네네. 사실상 냉정하게 보면 내가 내 땅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너 살 생각이 있으면 연락해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물론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연락이 왔다고 봐.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연락이 왔어요.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절대 연락이 안 와. 연락이 왔어요. 그래서 연락이 와서 이제 저 집주인하고 지리하게 협상을 하긴 하는데 이게 저 집주인이 감정가가 100만 원 이쪽 저쪽인데 너 60만 원 정도에 낙찰 받았으니까 나 한 80만 원에 줘라. 이렇게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네.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낙찰 받은 금액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후려치려고 하니까 그래요. 나는 안 산다. 그러니까 사라 안 산다. 안 산다 사라.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리한 평행선을 갖는 거지. 아니 6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고 감정가가 100만 원이면 글쎄요 저렇게 자기가 꼭 필요한 땅 같으면 저는 그 이상을 줘도 다시 사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.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저 사람은 무조건 나한테밖에 팔 수가 없을 거라고 계산을 까는데 내가 저 낙찰자한테 그러면 내가 사겠다. 다른 사람한테 팔겠다.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더 해서 하지 마라. 내가 사겠다 해가지고 내가 200만 원 정도에 산다라고 내가 했어. 그러니까 저 낙찰자분이 원래 저 집주인하고 협상을 하다가 그냥 치우님한테 판다고?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애가 다른 거지. 그 치우님이 예를 들어서 저 땅을 사셨다면 저 집주인한테는 얼마에? 당연하지. 왜 그러냐면 나는 얼마에 파실 거예요? 60만 원에 사온 사람을 내가 200만 원에 사왔으니까 네. 나는 한 500만 원 정도는 팔아야 이득이 남는 거지. 그렇게 되는 거죠. 근데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저 사람은 급해지는 거지. 그렇죠. 그래서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400만 원을 내고 가져가 버리더라고. 400만 원. 그럼 그렇죠. 뭐 400만 원 내고 가져갔다라고 하면 저거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기간이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짜투리 땅은 시간 대비 효율성을 많이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저거 처리하는 게 기껏 해봤자 2달 이쪽 저쪽. 2달. 그러면 내가 볼 때 4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250만 원 뭐 세금 얼마 낼 것도 없겠지만 250만 원 공제 받고 뭐 하다가 보면 사실상 없단 말이야. 저렇게 짜투리 땅이라든지 소액 토지를 투자하는 것은 뭐라고 안 하는데 뭐 어디 끝털에 있는 누가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도로 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끝털이에 있는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땅이라든지 그렇죠. 그런 필요성이 없는 그런 땅 그런 짜투리 땅을 소액이라고 해가지고 산다라고 하면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평생 내 거지. 평생 내 거. 평생 낼 거면 다행인데 이제 우리 자식들하고
또 그 밑에까지 내려간다 치면 이제 그런 조상님 사람 욕하는 그런 걸 안 좋아하지. 조상님 욕하는 거죠.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일단 짜투리 땅은 최대한 빨리 회전율을 높여야 그렇죠. 되고 그리고 여기서 처음에 400만 원 불렀다라고 하니까 이게 금액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작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60만 원 정도 낙찰 받았다고 하면 한 200만 원 준다고 하면 얼른 넘겨버렸어야 돼. 그렇죠. 그러니까 조금 욕심 비우고 적당한 선에서 넘기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이런 짜투리 땅에 대해서 욕심을 굉장히 크게 가져. 욕심을 크게 가지면 반대로 살 사람이 없어져. 물론 꼭 저 사람이 사야 된다라고는 하긴 하지만 저런 같은 경우에 금액을 높게 불러서 저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시간을 끌게 하면 그게 오히려 투자자한테는 손해가 되는 거지. 그래서 빠르게 회전시키는 게 첫 번째. 두 번째는 소액 투자는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물건이어야 돼. 이 두 가지가 충족되는 물건은 그게 소액이든 예를 들어서 금액이 더 많이 나가든 무조건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면 돼.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소액 투자를 할 때는 첫 번째로 기간을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로 매수인이 확실한 물건을 선택해라. 그죠? 누군가가 꼭 필요로 하고 꼭 사야 될 물건을 선택하고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 사실상 그게 소액 물건이 아니어도 좋아. 그렇죠. 무조건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물건이야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은 먼저 보는 사람 임자라는 거지. 내가 그런 물건을 봤다. 그러면 내 복이 있는 거야. 맞아요. 그렇게 출구 전략을 하나씩 그래서 나는 수익을 얼마를 얻겠다. 그걸로 인해서 낙찰 금액이 정해지는 거죠. 그렇지. 네. 이게 너무나 높게 잡지도 말고 너무나 작게 잡지도 말지만 내 기준으로 해서 소액 투자는 6개월 안에 누가 산다는 사람이 나오면 나는 얼마를 받겠다. 만약에 6개월 이후가 되면 나는 얼마를 받겠다 해서 그렇죠. 기간 대비 금액을 이렇게 차등을 적용시키는 게 낫지. 처음부터 60만 원에 사놓고 나는 1000만 원에 내가 팔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렇죠. 애초에 안 맞지. 그러니까 이거는 좀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봐. 그래서 소액 물건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눈탱이를 안 맞아야 되는데 꼭 눈탱이 맞는 물건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모자란 경우가 대부분이야. 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 물건에 대해서 낙찰자가 그 저 집주인에게 너무 강매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 집주인이 저 땅을 삼으로써 또 토지 모양도 이뻐지고 또 살 때는 전이지만 팔 때는 또 돼지 가격에 준용해서 팔기 때문에 그렇게 지목은 이런 상황이든 짜투리 땅에서는 지목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. 사실상 내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르는 것으로 다른 거지. 여기 지목이 전인데 그러면 저 아스팔트 다 까야 돼? 그럴 의미가 없단 말이야.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도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. 아니지. 네.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여기 이 땅을 빠짐으로 해서 저 집을 팔 때 금액하고 이걸 넣었을 때 금액하고를 보게 되면 모르긴 몰라도 돈 1000만 원 차이가 날걸? 그렇죠. 어우 저 소나무 멋있게 뻗어 있는 거 보세요. 소나무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꾸며놨는데 저렇게 멋있는 집이 저 5평, 6평 저것 때문에 만약에 매수자가 없다 하면 어떻게 돼? 그거는 금액 대비 훨씬 더 내가 손실을 보는 거니까 나 같으면 400만 원이면 얼른 가져가야 돼. 좀 더 냉정하게 따지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이 땅이 압류 물건으로 나왔습니다. 경매로 혹은 공매로 나왔습니다라고 할 때 그냥 무조건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렇죠. 저 사람도 욕심 낸 거잖아. 그렇죠. 누구 탓을 할 필요가 없어. 그냥 낙찰자의 안목이 좋은 거고 저 사람이 조금 우매한 거라고 봐. 네, 이번 시간에도 아주 작은 소액 토지 60만 원 정도의 낙찰 받아서 한 400만 원 정도에 매도한 그런 토지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오늘도 참 유익한 시간이었고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고 유익한 사례를 가지고 또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